풋볼 메시지 FM 25.5 이선욱. 김진석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저도 코로나에 걸려버렸죠. 저희가 디스코드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또 녹음을 했고 또 또 비대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점점 그 음질은 발전해 나가니까 뭐이 정도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좋은 거 맞아요? 좋죠. 왜 발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몸은 좀 어때요? 많이 회복했나요? 저희가 이제 녹음을 화요일에 하니까 주말에는 진짜 침대 위에 누워 있기만 했는데 음, 지금은 뭐 지금처럼 녹음도 할 수 있고요. 가지고 뭐 이거저거 하면서 강의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약속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간만에 좀 집에서만 뒹굴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코로나 때문에 지연된 K리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간은 리그 경기가 없는 주간입니다. A매치데이 소집 기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밀려있던 경기가 있었죠. 네, 그 바로 또 K리그 역사와 전통의 더비, 이제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죠. 사실 울산은 이 동해안 더비에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항상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포항한테 발목을 잡혀서 리그 우승도 실제로 놓쳤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포항에게 발목을 잡혔죠. 그런 조금 중요한 순간마다 만나가지고 껄끄러웠던 포함을 지금은 갑자기나 A매치 소집으로 인해서 주요 선수들이 모두 차출된 상태로 이번에 만났습니다. K리그에서 사출되는 선수 대부분이 울산 아니면 전북 소속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특히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경기 전에는 울산을 걱정하는 팬들의 시선, 전문가들의 시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수비진에서 많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 중앙 수비의 중추를 담당하는 김명건 선수, 그리고 오른쪽 풀백 김태환 선수 모두 빠져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골문을 지키는 든든한 수문장이죠. 조현우 선수까지도 차출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상승세인 포항의 기세를 막기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 부담될 수 있다는 시선이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막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겼습니다. 2대 0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강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전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평소와 같은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건 진짜 이 팀이 이제 정말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이제 평소에 사용하던 혹은 활용하던 전술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스쿼드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런 폭넓은 선수층을 활용한 홍명보 감독의 용병술이 빛난 경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저희 첫 번째 키워드로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울산이 들고 나온 쓰리백입니다. 이날 수비 라인 김영건 선수가 국대 차출됐고요. 김기희 선수는 부상으로 알고 있어요. 이를 비롯해서 많은 센터백 자원들이 울산 스쿼드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래서 약간 궁여지책으로 쓰리백 홍명보 감독은 쓰리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명재 선수, 임종훈 선수, 서령우 선수로 이어지는 쓰리백인데, 여기서 전문 센터백은 임종훈 선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 수비력이 괜찮다고 홍명보 감독이 한 선수들로 쓰리백을 세웠죠. 임정원 선수를 제외한 중앙 전문 센터백이 없던 걸 생각하면 울산의 수비진의 경기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음, 서령우 선수를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령우 선수는 물론 오른쪽, 왼쪽 모두 양쪽 풀백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스토퍼로 나와서도 큰 손색이 없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서령우 선수는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 선수,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K, K리그를 보면서 되게 유심히 보게 되는 그런 선수고, 국가대표 김진수 선수나 다른 풀백들이 이제 국가대표 은퇴를 하게 되면 서령우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항은 본인들이 가장 잘하고 있던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포항은 최근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늦게 영입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승모 선수의 제로톱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모 선수가 제로톱을 서고 양 옆에는 정재희 선수와 임상엽 선수가 배치돼서 이 둘 다 빨라요. 속도가 되게 굉장히 좋은 선수들인데 이승모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고 내려오면 그 빈 공간으로 정재희 선수나 임상엽 선수가 침투하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근데 다만 울산이 모를 리가 없겠죠. 포항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 전술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날 굉장히 발빠른 윙어들을 윙백으로 배치하는 그런 수를 뒀습니다. 윙의 윙이라고 하죠. 그래서 윤일록 선수, 최기훈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나중에 최기훈 선수는 이제 K 살라 엄원상 선수와 교체되면서 상대 상대 공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울산이 이승모 선수 포항에 이승모 선수 제로톱을 막은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승모 선수가 제로톱으로 섰을 때 위력은 이승모 선수가 전방이 아닌 조금 미드필더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울산의 수비수를 끌어들이고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이날 경기에서 5백, 3백을 썼기 때문에 끌려나가는 선수가 만드는 공간을 다른 선수로 상쇄시킬 수 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포항은 양쪽 풀백이 상당히 높은 공간까지 전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양쪽 풀백이 높게 전진한다면 당연하게도 반비례하게도 뒷공간을 비게 되겠죠. 이 공간을 엄원상 선수와 같은 발빠른 선수들로 공략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평소에 이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역습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팀이었는데 울산이 수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수비 전술 굉장히 잘 가지고 나왔고 후반 중반부터는 포백으로 변해서 사사이 그러니까 두 줄 수비를 시작했는데도 그것도 잘했어요. 심지어. 홍명보 감독이 수비 시에 4-2-4 혹은 4-4의 전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두 줄 수비 안에 그 각각의 박스 안에 선수들을 잘 걷어서 어떻게 보면 포항의 날카로운 공격을 잘 막았다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엄원상 선수나 설영호 선수 이런 선수들도 좋지만 양 팀의 핵심 미드필더 두 명이 있죠. 사실 이런 경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미드필더진의 싸움이 불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핵심으로 활약한 울산의 이규성 선수와 포항의 신진호 선수.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 그냥 이규성 대 신진호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신진호 선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신진호 선수는 이날뿐만이 아니라 포항 전체적인 라인업에서 공수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울산의 5백 수비가 한쪽에 몰리면 포항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당연하게도 희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공을 전환해 줄 수 있는 패스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실한 부분을 신진호 선수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신진호 선수는 롱패스 17개, 중거리 패스 27개, 그리고 횡패스 41개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임무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완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포항이 울산을 좀 밀어붙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울산은 공격진이나 이런 미드진, 수비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습을 노리는 형태였고 포항이 울산을 밀어붙이는데 그 선봉장 역할을 제가 볼 땐 신진호 선수가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공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빛났습니다. 인터셉트 4회, 획득 9회, 차단 3회 등 수비 지표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3백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측면 공격이 우선시 되지만 뒤에 말씀드린 이규성 선수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중앙에서 그리고 중앙을 활용해서 공격 작업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진호 선수가 중요한 부분에서 차단하고 그리고 체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울산의 이제 전술 특성도 있겠지만 평소 울산 중원의 핵심 이규성 선수의 패스 지표가 평소에는 70개에서 8, 90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32개의 패스를 기록했고요. 전진 패스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표를 기록한 만큼 신진호 선수의 이제 포항에서의 역할이 이날 경기에서의 역할이 정말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규성 선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규성 선수는 이날 평소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굉장히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규성 선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작년에 성남에서 임대생 신분으로 활약을 했고 성남이 K리그 1에 잔류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임대생에서 이제 울산으로 복귀했고 울산에서도 핵심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제 원두재 선수와 함께 팀의 주전 삼선 미드필더로 기용 중인데 사실 이날 포항전에서는 스탯으로는 크게 드러나는 활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보단 약간 수비에 치중하고 또 살림꾼 역할을 똑똑히 했는데 이규성 선수가 탈압박, 볼운반, 패스, 공격 전개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울산 경기들을 보면 이규성 선수가 탈압박을 해서 공을 또 다른 곳으로 뿌려주거나 아니면 전진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선수가 또 신체 밸런스도 수준급이에요. 웬만해서 안 밀립니다. 한 맞아, 맞아. 두세 명이 붙어도 밀리지 않아요. 끝까지 볼을 지켜내고 다른 데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 이날은 레오나르도의 선제골을 돕는 스루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 패스 굉장히 진짜 좋았어. 굉장히 클래스 있는 패스였어요. 그걸 이제 받아서 밸런스를 잃으면서도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낸 레오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음, 포항의 수비진들을 뚫어내는 이규성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울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사실 그동안 원두재 선수나 신영민 선수, 또 윤빛가람 선수는 공격적인 재능이 아주 탁월하지만 사실 네. 원두재 선수나 신영민 선수나 또 그런 선수들은 사실 공격적인 그런 역량을 주로 하고 있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비교적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규성 선수는 제가 감히 표현을 해보자면 윤빛가람 선수 정도에 되는 공격력과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을 탑재하고 있는 저 육각형 미드필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공격적인 부분에서 지난 시즌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윤빛가람 선수가 담당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볼 운반, 공격 전개, 그리고 탈압방 등등. 하지만 이제 이번 시즌에는 윤빛가람 선수가 제주로 이적하면서 이규성 선수가 이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규성 선수의 이런 육각형 같은 플레이 스타일이 오히려 저는 울산 현대의 플레이의 밸런스를 조금 더 잡아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게 하는 여기 최근에 이규성 선수의 플레이고요. 정말 더 밸런스가 잘 잡히고 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규성 선수가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진짜. 아, 진짜로. 네.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지금 같은 모습만 꾸준히 시즌 내내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면 울산 우승의 열쇠는 이규성 같은 선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우승하고 수원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예? 아니죠. 이런 선수가 정말 필요한데 아니죠. 대전으로 와야 합니다. 저는 우선 K1 오시고 박진섭을 데려가세요. 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저희 이제 계속해서 핵심적인 선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건 골키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빈자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이제 퍼스트 키퍼 말고 세컨 키퍼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퍼스트 키퍼가 이제 부상 혹은 기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경기에서 제외됐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위치인데요. 울산에는 정말 든든한 세컨 키퍼가 있죠. 울산 팬이라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바로 베리 나이스 조수혁 선수인데요. 사실 따라한 거예요? 아니 그냥 해본 거예요. 아, 그냥 오케이. 진행하시죠. 그냥 베리 나히수 하면 재미없잖아요. 베리 나이스 조수혁 선수인데요. 사실 조수혁 가시죠. 선수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사실 K리그 팬들이 아니라면 국가대표에 자주 승선하는 선수도 아니고 이제 K리그 팬분들이 많이 아는 선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의 세컨드 키퍼입니다. 조현우 키퍼가 부상이나 혹은 이번 코로나 같은 이슈로 결정하게 되면 출전하는 선수인데 이날 동해안 더비에서 선발 출장을 했고요. 이거 이제 3년 만에 K리그 출장이었습니다. 조셉 선수는 3년 만에 출장이었고요. 그리고 3년 만에 K리그 출장에서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셉 선수의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 베리나이스 이제
영상을 보시면 전날 자정까지 코로나로 인한 격리 상태였다고 해요. 조지혁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출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20 시즌 울산의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우승 당시에도 이제 조현우 선수가 A매치 소집 이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스쿼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조석 선수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울산의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큰 역할을 기여하기도 했었고요. 자주 경기에 출장 못하지만 정말 나올 때마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조수혁 선수가 이런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팀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조수혁 선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베리나이스를 보면 이 조수혁 선수가 울산이라는 팀에서 어떤 존재인지, 후배들이 얼마나 이 선수를 편하게 대하고 이 선수를 좋아하는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쵸, 아마노한테 구독하라고 그런 거 보면 이 선수가 이제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팀원들이 이 선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걸 조금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했을 때 울산이 재작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을 때 어떻게 보면 포지션 경쟁자인 조현우 키퍼의 유니폼을 우승 세레머니 때 이렇게 막 가져와서 함께 펼쳐주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거 보면 조수혁 선수는 그냥 사람 자체가 되게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석 선수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푸는 경기 썰 혹은 팀 선수단 사이의 썰도 되게 재밌어요. 이제 동해안 더비 끝나고 조석 선수 브이로그 같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제 경기 중에 이제 세트피스 수비를 하고 있는데 포항 팬분들께서 이제 그 당시 심판분 성함을 외쳤나 봐요. 이제 정동진 뭐 이런 식으로 외쳤다고 하는데 설령호 선수가 이제 슬그머니 돌아보더니 조석 선수한테 정동진이 누구냐고 물어봤다고 하죠. 그래서 조석 선수가 심판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정신 차리라고 했던 얘기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울산현대 팬이라면 이런 유튜브는 되게 소소한 그리고 소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재밌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팬들이 조수혁 선수를 안 좋아할 수 없어요. 솔직히 후보 선수가 이 정도로 팀에 애정을 보여주고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팬들이나 감독이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구단도 좋아할 거예요, 조수혁 선수는. 그 조석 선수 구단에 대한 애정도 정말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음, 2021 시즌 FA로 풀렸었는데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울산과의 이제 재계약을 동의했다고 해서 뭐 이런 식이면 팬들도 그리고 구단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선수죠. 앞으로의 조수혁은 어떤 선수로 남고 또 은퇴 이후엔 어떤 삶을 살지 되게 궁금해지긴 합니다. 뭐 조수혁 선수가 지금 축구 그 선수협회 이사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선수들 입장에서도 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선수이고 후배들의 존경도 받고 있는 선수라서 앞으로의 조수혁 선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조석 선수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울산 현대를 지켜봤으면, 저희도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네네. 팬분들께서도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K리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